최근에 2019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18억 5천만 원 최고점을 찍었던 음마아파트가 이 기간에 14억 5천까지 한 4억 정도 떨어졌어요. 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기도 있어요. 이번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후속 대책이 강력하다면. 근본은 바뀌지 않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영끌해가지고 집을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더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씨앗을 뿌린 분들이 이제 수확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씨앗을 뿌린다고 하면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지방 부동산을 보는 게 맞지.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아라. 정부 가이드대로 사라.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오늘 남덕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과 비트코인 시장 흐름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는 남덕현이고요. 부동산 10년차 투자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최근 이제 정부가 발표한 15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과 규제 약간 시청자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약간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고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을 구매할 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가 40%까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40%까지 대출이 나오고 이미 주택이 있는 분들,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는 대출이 아예 빵.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까지 나온다.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집을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내가 2년 뒤에 입주할래 이런 거 안 되고 주택을 매수 후에 4개월 이내에 실제로 전입을 해서 실거주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허가를 해줘야만 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실거주 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거래 허가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적으로는 15억 이하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15억에서 25억 사이의 아파트를 구매할 땐 4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25억 이상 아파트는 2억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크게 줄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은 그거죠. 대출을 적게 해줘서 집을 못 사게 하고 갭 투자를 못하게 해서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집을 못 사게 하고 그리고 토지거래 구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했기 때문에 청약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잡다한 규제들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울과 웬만한 경기도 지역의 집을 투자용으로 못 사게 됐다. 그리고 1주택 내 집 마련하시는 분도 대출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이제 강도 높은 규제가 나왔다는 이렇게 분석이 많은데 정부가 진짜 원한 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정부가 원하는 거는 선거라고 저는 봐요. 부동산을 이제 정치로 보느냐, 정책으로 보느냐, 경제로 보느냐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정치와 정책과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건 이제 원론적으로 조금 듣기 좋은 말로 말하면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고 가능하면 물가 상승률 정도를 유지를 하기를 바라죠. 속마음으론.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수사로는 표를 위해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집값을 잡는다라는 게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건지 떨어뜨린다면은 몇 퍼센트나 떨어뜨린다는 건지 서울만 떨어뜨린다는 건지 전국을 떨어뜨린다는 건지 아파트를 떨어뜨린다는 건지 유주택자들만 노린다는 건지 집값이 몇 억 이상인 것만 노린다는 건지 이런 목표가 없어요. 구체적인 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민주당 우리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집값을 잡아야 된다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집값을 잡을 거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명확하게 가이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기대인 거예요. 기대. 약간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쇼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 목표라는 거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나는 오늘 유튜브를 성정길 TV에 나와서 부동산에서 요런 주제를 할 거고 조회수는 얼마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 뭐 좋아요는 어느 정도를 노릴 거 막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정말 원하는 거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집값이 조정이 되거나 혹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서울 집값이 오르지 않는 걸 가장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경제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주식은 오르고 네. 부동산은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표를 많이 받고 주식으로 생산적인 금융으로 돈을 많이 가져간 그런 정부가 되길 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이제 현재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규제 이후 부동산은 사실 아직은 조금 이르죠. 10월 15일 한 2주 13일 정도 오늘이 10월 28일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거래 내역 같은 게 보면 이제 규제 전에 거래된 게 신고되는 기간이라서 아마 제가 11월에 나왔을 때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세다. 뭐 서울의 일부 지역이나 묶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특히 경기도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하면서 좀 관망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일단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다. 그리고 구리나 동탄같이 요번 입지가 좋은데 규제에서 빠진 지역,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세가 살짝 가는 것 같고, 동시에 뭐 노원구, 뭐 노도강이라고 하죠, 우리 소위 말하는 이런 서울의 외곽이라든가 또 일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못 걷냐 하면서 이제 불만이 많으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 전역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받은 것도 이제 국민들이 정말 처음일 텐데, 그러면 이제 서울 내에서는 정말 거래 자체를 이제 불가하다고 보면 되는 부분일까요?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투자용으로 갭 투자를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즉시 살 사람, 실거주를 할 사람만 이제 사고 팔기 한 건데, 또 이제 투자 측면으로 본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불가능해진 게 맞죠. 투자적인 측면으로는. 근데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는 열려 있는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어떤 양도세 중과 이런 게 할 때 3년 뒤부터 시작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책이 나오면 10월 29일 즉시 시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주거권이 침해가 받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분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다. 여기서 또 미적지근하게 해서 또 집값 오르면 집토끼 표를 다 놓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이제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정책이 강하게 나와도 사람들의 그런 포모 현상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좀 증명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이 막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냥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5년 내 집값 폭등은 확정인데 이게 조정 없이 원사이드로 올라갈 거냐, 어떤 강력한 규제나 글로벌 환경 때문에 한번 쉬었다 갈 거냐에만 달려 있지, 상승은 정해져 있는 얘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도 장기 뭐 한 3년 뭐 1, 2년 전망은 바꿀 수 있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기 전망은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대구는 공급이 워낙 많아서 집값이 떨어졌다가 한참 뒤에 오를 거고, 평택도 좀 그렇겠지만 서울, 특히나 핵심지 지역부터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부터 상승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일시적으로 얼음시켰다가 가느냐 바로 올라가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20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상승장 속의 하락장이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2000년대 이후로 2번이나 있었어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2004년 동안 꽤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인데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인데 1년 동안 하락한 시기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2013년부터 2022년 초 정도까지 뭐 21년 11월까지 이렇게 대세 상승장인데 2019년 상반기 동안 집값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2004년 하락기 때는 그 직전인 2003년 10월 29일에 12구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지금 나오는 뭐 종부세 아니면은 뭐 양도세 중과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의 원형이 이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2019년 하락장 직전에 2018년 9월 13일에는 9.13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강력한 부동산 대책 뒤에 세금으로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옥죄이는 그런 정책이 나왔고 2004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던 시기이기도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2019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18억 5천만 원 최고점을 찍었던 음마아파트가 이 기간에 14억 5천까지 한 4억 정도 떨어졌어요. 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기도 있어요. 이번에도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후속 대책이 강력하다면. 그럼 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계속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은 바뀌지 않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영끌해가지고 집을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더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씨앗을 뿌린 분들이 이제 수확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씨앗을 뿌린다고 하면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뭐 지방 부동산을 보는 게 맞지.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아라. 정부 가이드대로 사라.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규제를 하겠어요? 오를 것 같으니까. 금도 오르고 미국 주식도 오르고 한국 주식도 4천 돌파하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하는데 한국 부동산만 안 오른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 아파트가 안 오른다.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막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고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투자하시면 지금 집값에서 2배 정도씩은 뭐 1.5배에서 2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대책이 이제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지 규제 지역 지정이라는 이제 강수를 뒀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풍선 효과를 우려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이제 풍선 효과가 이제 완전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풍선 효과는 사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역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시선이 거기를 피한 곳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구리 같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야 구리를 투자할래 동탄을 투자할래 미분양 나는 지방을 투자할래 하면 구리나 동탄이 낫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번져가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상당히 한 번에 많이 묶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핵심지가 아닌데 괜찮나? 구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막 간을 보는 거죠. 그럼 정부는 이때 강력한 공급 대책이나 혹은 세금 정책으로 또 일시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풍선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파트 말고 비거주 주택,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볼까라고 가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답이 없어요. 왜냐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할 생각도 없고 이미 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내 임기 중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반복되었던 패턴은 지방 아파트에 메리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이렇게 규제를 치면 칠수록 별로 혜택을 안 줬는데도 지방은 좋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대출을 서울은 40%밖에 안 하는데 유주택자나 빵프로인데 지방은 다 해줘. 약간만 줘도 돼요. 지방 미분양 난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사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도 일반 세율로 뭐 한 20%만 양도세 걷겠다. 혹은 뭐 특단의 대책으로 5년 동안 양도세 빵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취득세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당근을 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동탄에 내가 투자하느니 대구 아파트가 좋아 보이는데 요즘 많이 떨어졌고
이런 세금 혜택도 있는데 이렇게 당근을 줘서 유도를 하는 거죠, 지방으로. 그럼 이제 또 지방 분들 입장에서 그래 서울만 올라서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우리 동네도 오르니까 조금 이게 빈부격차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나올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게임으로 가는 건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가 언제나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같은 특히나 변업기에 너무 지방 투자에 많은 금액을 넣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거주 겸 투자를 권하고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DCA를 권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번 규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부동산 투자자한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다 보면 남이사님 맨날 이렇게 뭐 집값 모른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좀 알려달라, 주로 이제 그 여당 지지자분들이신데,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라서 요것만 바꾸면 집값도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 좋을 겁니다, 이런 대답을 원해요. 그래서 뭐 보유세를 1%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 없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거든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돼요. 서울과 경기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세대 수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새 아파트가 생겨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반포 말고 압구정 현대도 재건축 안 돼서 들어가기 싫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압구정 현대도 재건축하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잠실주공 5단지도 재건축하고, 여의도의 아파트들도 재건축하고, 우리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도 재건축하고, 성수 전략지구 50층짜리까지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이 분산되잖아요. 한 곳에만 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돈 많은 부자분들이 가고 싶은 그런 아파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중산층 분들이 가고 싶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 대단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집값을 잡는 방법을 찾으니까 자꾸 규제가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지방에 뭐 아파트 미분양 난 거 사라, 아니면 저 멀리 3기 신도시 사라. 눈높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죠.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왜냐면 먼저 부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가요? 근처로 가겠죠. 근데 지금 집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뭐 전월세로 살 거잖아요. 그럼 전월세가 또 올라요. 그럼 전월세가 오르니까 집값이 또 자극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뭐 3년 내지 5년, 길게는 10년 동안은 누군가가, 대통령이나 정부가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나는 좋은 게 없잖아. 내 임기 중에는 나는 욕만 먹잖아요. 집값 올렸다고. 다음 대통령이나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다들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게 지금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 10년 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때 인건비 싸고 원자재 싸서 분양 원가가 지금보다 낮았을 때 그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숙제 안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돼. 지금 안 해.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아파트는 다 낡아가잖아요. 당장에 분당만 해도 많이 낡았어요. 일산도 낡았어요. 평촌, 중동 다 낡았어요. 화정, 행신 낡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30년 차, 35년 차니까 버티는데, 아파트가 40년 차, 50년 차 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못 살고 슬럼화 되거든요. 안전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럼 결국엔 해야 돼요. 근데 하면 집값 오르니까 안 해. 그러면은 지금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 중에 품질이 좋고 새 아파트거나 입지가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프라가 있고 학군이 있는 아파트들은 특별 상품이 되는 거죠. 아니 이 큰 백화점에서 명품관이 하나밖에 없어. 그 브랜드가. 걔는 장사 잘 되잖아요. 근데 브랜드가 막 많이 생기면 이제 그 중에 가격 격차가 막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집값이 장기 우상향하는 건데,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이라든가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투자 매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묻고 대출을 안 해주면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입지가 좋은 데야 막 우르르 몰려들겠지만 서울 외곽권 노원구만 돼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안 되잖아요. 뭐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그럼 그런 아파트는 재개발도 재건축도 시행사가 시행을 할 수가 없죠. 분양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면 땅을 신규로 매입하지 않겠죠. 그럼 미래의 민간 공급이 줄어드는 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것도 아파트 분양 원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옳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에서 그럼 결국 나와야 되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 주도로 서울과 수도권의 새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해내겠다는 명확한 플랜을 줘야 돼요. 그럼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다른 쪽 예산을 줄여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공공의 돈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하고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 플랜이 말이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겠구나 하고 집을 안 사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누르기만 하고 미래 공급은 이제 민간 공급을 축소시키는 거다. 그래서 집값이 사실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요인인 겁니다. 그게. 그럼 이번 대책도 그렇게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하겠네요. 이번 대책의 유효 기간이 지금 정도로만 그치면 짧겠지만 정부에서 이제 후속 대책을 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방선거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책 나온 다음에 2004년이나 19년 하락기 때는 선거가 끝나거나 2020년에 선거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보유세 막 올리거나 전세자금 대출 없애거나 아니면 더 센 규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뭐 3+3+3 뒤에서 다루겠지만 전세계약갱신권도 정부에서 막 검토한 바 없다고 이제 간을 보는 이유는 그 여당에서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아니 보유세를 하더라도 내년 선거 이후에 승리 이후에 해야지. 이거 했다가 선거 지고 국정 동력 떨어지면 정권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이런 걸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규제가 강하게 못 나와서 짧게 약발이 뭐 2, 3개월짜리로 끝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본다면 너무 집값이 올라가지고 어떤 강력한 대책을 쓰는 게 차라리 선거에서 유리해질 정도로 집값이 어떤 국민 감정이 안 좋아진다면 생각 이상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용산 민족공원에 공원을 짓지 말고 아파트를 때려 짓자고 한다거나 지금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서울시장한테서 뺏어서 국토부 장관이 가져갔기 때문에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급조된 계획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체계적인 부동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급조가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거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장기 뭐 중기 우상향 5년 동안 지금 집값에서 2배 정도 이상씩은 가는 그런 상승장에 대한 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이 나온다면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오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올해 12월 정도가 유력할 것 같아요. 풍선 효과가 있다면 이제 그쪽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제 내년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배제가 26년 5월에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연장을 안 해주면은 이제 2주택자는 세율 기본 세율 플러스 20%, 3주택자는 기본 세율 플러스 30% 해가지고 3주택자가 기본 세율이 40% 구간일 때 팔면은 세금이 77% 양도세가. 그러니까 10억 벌면 7억 7천이 세금. 복비 내면은 한 남는 게 없죠. 취득세는 이미 다 걷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겁을 주면서 이 양도세가 있고 선거가 끝나거나 조만간에 우리가 보유세 1%로 강화할 거고 뭐 세무조사 할 거 막 이제 막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그래도 공급 대책 뭐 유효부지에 조금 의미 있는 거 빈 땅들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하면은 그래도 26년 6월까지는 어찌 조금씩은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면도 있고 반대로 지금 정부의 어떤 컨트롤 타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사임도 많이 하시고 뭐 국토부 차관님도 사임하시고 이제 국민분들이 너무 많이 반복이 돼서 이게 제 경험적으로는 보통 정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권 말에 터졌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권 중간에 터졌는데 지금 정권 초에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너도 갭 투기했네? 너도 대출 받았네? 너는 왜 이렇게 다 사놓고 나는 못 사게 해? 이게 이제 미디어가 발달이 됐죠. 인터넷도 그렇고 경험도 쌓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다. 결론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다만 그래도 굳이 예측을 해보자면 26년 6월까지 상승이 제한적일 것 같다. 제한적일 것 같다. 특히나 서울의 핵심지 이미 올라간 데일수록 강남의 극 핵심지는 거래량이 적지만 계속 신고가 찍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잠실 정도나 성수동이라든가 뭐 용산 정도만 돼도 그게 좀 떨어지고 마포급 이런 중상급지부터는 확실히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오히려 15억 이하 아파트 그 중에서도 9억 이하의 경기도 이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 아파트들의 조금 풍선 효과로 오를 것 같아요.